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지금 미국은 해군력에서 중국에 이미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형편없는 건함 능력 때문입니다. 3월 20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해군이 중국에 뒤처지는 이유를 보여주는 군함이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위함 USS 컨스텔레이션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설계가 뻔질나게 바뀌는 바람에 생산이 몇 년이나 지연됐고 예산도 수백만 달러가 초과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오래된 장비, 철강 비용 상승이 문제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매체는 위스콘신 조선소가 2020년 신형 호위함 건조 계약을 따냈을 때 이 프로젝트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미국은 이제 전함 건조서 세계적으로 뒤처졌다고 전했습니다. 적의 잠수함, 미사일, 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첨단 무기를 갖춘 USS 컨스텔레이션은 2026년에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건조 공정률은 10%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 이태리 조선소 핀칸티에리의 설계안을 채택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제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니 언제 완성될지 부지하세월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해군이 개입해 더 큰 발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체를 24피트 늘려라. 이태리처럼 지중해 온화한 기후에 맞추면 안 된다. 프로펠러도 바꾸라는 등 여러 요구를 하면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미 해군은 컨스텔레이션급을 약 20척 조달하기로 했는데 일본함은 원래 조달 비용인 13억 달러에서 최소 6억 달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 골마했던 문제가 급성 질환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면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의 해군에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가 국내 조선소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달 의회 연설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상업용과 군용 선박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조선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업계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몇 년 전 해군 함정을 더 빠르고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데 있어 미국을 앞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 톰 슈거트를 이용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해군은 157척의 함선을 진수한 반면 미국은 67척을 진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첨언하자면 이것도 2023년까지 사례니까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엄청납니다. 중국의 건함 능력은 흔히 시아자우즈, 만두를 빚어 끓는 물에 텀벙 담근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중국은 최근 세 번째 항모 후젠함의 해상 테스트를 끝냈고 네 번째 항모를 건조 중입니다. 중국 해군은 특히 만톤급의 055형 구축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2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춘 최첨단의 대형 구축함인데 최근 9번째 함 똥관호를 건조해 해상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일본 함인 난창함부터 시작해 계속 성능을 개량하면서 9번째 함까지 건조했습니다. 055급은 중국이 완뚠 따취, 만톤급 구축함이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055B는 무려 1만 5천 톤급으로 전자포도 무장하고 있습니다. 055급은 중국 대양 해군의 상징으로 남진해는 물론이고 베링해까지 진출해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055급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7억 달러 정도로 미 해군이 건조하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함의 건조 비용 19억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 위성 사진에는 중국의 따렌 조선소에서 6척의 군함들이 동시에 건조되는 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3척의 055급 구축함과 이보다 좀 작은 052급 그리고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055급은 장난 조선소에서도 건조되고 있습니다. 그냥 만두 빚듯 찍어내는 무서운 속도입니다.
중국 해군은 10,000톤급의 055형 대형 구축함과 9,000톤급의 052 구축함을 배합해 함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인 052급은 미국의 알레이버크와 비슷한 사이즈인데 전력은 훨씬 강합니다. 80개 수직 발사관, 홍치 9B 대공미사일, 마하 18의 잉지 대함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중국과 미국의 건함 능력은 천양지차입니다. 무려 230대 1의 차이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트럼프가 헤그세스에게 국방부장을 맡긴 이유 중 하나는 군산복합체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썩을 대로 썩고 예를 들면 딕 체니 가족이 끼어들어 장난을 쳐왔습니다. 타이완의 국방 전문가 짱 옌팅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올리가르키들이 영역별로 나눠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와 항공기, 전자전, 군함 같은 영역들을 누가 가져가는지 소수의 올리가르키들이 끼리끼리 독점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 복합체 간의 경쟁도 없이 서로 나눠먹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짱팅예는 미국의 국방 비리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비스트입니다. 로비스트들이 특정 무기 구매를 설득하고 다니면서 이 과정에서 돈이 줄줄 새고 서로 나눠먹는 부패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의 수는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워싱턴, LA,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등 없는 데가 없는데 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미디어들이 받아쓰기 때문에 국방 조달 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싱크탱크들은 저마다 국방 전문이라면서 무기 조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삽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상하 양원입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보조금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상원이든 하원이든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면 군산복합체나 로비단체에 기대게 됩니다. 상하 의원들도 무기 조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돈을 뜯어먹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방 비용을 절약하려 하지만 그조차도 로비단체와 싱크탱크, 상하 양원 의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르면서 미국의 국방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력은 속부터 썩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